러우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의 또 공습하는 능력을 보고서 야, 저거 우리가 저렇게 할 거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주요 대도시, 군사시설,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있겠구나. 공군 전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 탑5에 들어가는. 자꾸 뭐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을 얘기하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의 공습 능력이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고 숫자를 더 갖고 있다는 거. 최근에 대조를 해봤어요. 정밀하게 데이터를. 더 이상 비교가 안 돼.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핵탄두, 탄도탄, 그다음에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나머지 분야를 투자해봤자 안 되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의 육해 공군 군사력 차이는 어떤가요? 현재 2025년 2월 현재 기준을 봐서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국뽕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03년부터 집중 도입한 장비들, 육군, 뭐 K2 전차부터 뭐 천무, 자주포, K9 자주포, 뭐 해군에 지금 연안 전투함, 뭐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좀 해외 수출 품목으로 쓰는 물건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 모자란 면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북한 상대로는 상당히 대단한, 북한을 해군을 상대로 했을 때는 괜찮은 화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도 북한을 이제 압도하기 시작했고, 잠수함 전력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재래식 추진, 뭐 원자력 추진은 재래식 추진이지만은 처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부터 발사했고, 어떤 탑재 214급 잠수함에 그건 이제 독일제를 면허 생산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장보고 3라는 이제 국산 잠수함, 여기서는 탄도탄을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력 추진 없고 핵탄두가 없을 뿐이지 그 나머지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을 앞선 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해군력도 그렇고 공군력은 더 이상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똘똘 뭉친 뭐 독수리 오형제라고 할 수 있는 뭐 FA-50,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KF-21, 그다음에 미국제 F-16 계열들, 뭐 그것도 한 서너 정도 되지만은, 그리고 이제 F-15K, 이것도 개량도 이제 앞두고 있고, A사 전자조작식 레이더를 달기 때문에, 그다음에 F-30. 이 독수리 오형제가 저는 이제 이거를 종류가, 전투기 종류가 이제 우리가 좀 많지 않나 관리하게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 공습, 헤즈볼라 때려잡는 공습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판박이. 왜냐면 이스라엘 공군이 F-16 계열하고 F-15 계열, F-30 세 가지의 주력이거든요.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세 가지 다. 그 무장 거의 동일한 거, 미국에서 공급하는 거, 뭐 국산도 있지만은 뭐 한두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오히려 러우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하는 능력을 보고서 야, 저거 우리가 저렇게 할 거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저게 무섭구나. 그냥 가서 막 도시를 막 초토화시키는 거 반복. 과연 북한의 방공망을 다 제압한 상태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먼저 초기에 다 제압을 하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주요 대도시, 군사시설,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런 정도 수준으로. 그만큼 그 사이에 정밀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보유를 이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북한 공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197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거를 뭐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역시 이 계기가 된 게 발전, 어떤 시작이 된 시점은 자주국방 그 어떤 방위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작된 게 90년대, 소위 그 삼성항공이 시작해서 카이로 넘어오면서 KF-16 이 전투기를 면허 생산을 대량 하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우리가 안정적, 공군의 전투기 전력도 안정적으로 갖고 F-15K 연속으로 도입을 했고, 또 쉬지 않고 F-35, 거기다가 KF-21까지. 아주 뭐 노력을 뭐 숨도 안 돌리고 했기 때문에 공군 전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 뭐 탑5에 들어가는. 그리고 입증을 한 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번에 했던 모습 보면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미공군, 한미연합공군 전력이기 때문에 뒤를 또 미공군이 또 전자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받쳐줄 수 있고, 이스라엘은 혼자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육해공 전력, 해병대 전력 포함해서 이 재래식 전력은 무기 체계부터 어떤 조직 체계, 뭐 각종 사령부, 또 그런 한미연합 체계들, 그런 걸 따져보면은 뭐 상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군의 뭐 재래식 전력 중에 뭐 병력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병력 자원이 감소되면 북한은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쟤들이 좀 더 뭐 100만 정도 키웠다고 하는데, 걔들도 줄은 건 마찬가지고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 이제 뭐 발발해서 우리가 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이지만은 뭐 평양 앞까지 갔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야 뭐 내가 좀 있으면 뭐 히틀러처럼 그런 위협을 이제 죽겠구나 하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뭐, 그게 이제 핵무기죠. 핵폭탄.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언밸런스한 핵무기하고 이제 그 투발수다, 뭐 각종 탄도탄 여러 종류의, 그다음에 장거리 대구경의 방사포, 요게 좀 위협이 될 뿐이지, 나머지 전력은, 저도 이거를 소위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뭐 별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대조를 해봤어요. 정밀하게 데이터를. 더 이상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걸 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정식력, 그다음에 실제 유사시에 얼마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이제 그거는 남아 있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무기의 어떤 체계별로 장르별로 보유한 걸 보면은 더 이상 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핵탄두, 탄도탄, 그다음에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나머지 분야를 투자해봤자 표시도 안 나고 그 기술력이 안 되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지를 마라. 들어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소위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남북한이.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두려워할 만한 명품 무기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제 개전 초기에는 아무래도 공군의 F-35 스텔스를 비롯해서 우리 공습 능력, 그다음에 우리 주한 미공군의 공습 능력, 그다음에 주일 미공군, 미해군 해병대의 그 전투기 전력 이게 다 동원되기 때문에 대만의 양안 사태 때도 얘기 나왔지만 이 중국도 그렇고 이 북한도 그렇고 자기들이 선제 공격에서 뭐 제압을 이제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걔들 입장에서는 이제 믿을 게 탄도탄 뭐 중국도 포함한 순항 미사일 뭐 북한은 또 대구경 장사정 대구경 방사포 그래서 공군력을 우리의 공군력을 비교하는데 그걸 제일 현재 무서워하고 있고 북한에서 뭐 탄도탄 실험을 좀 어디로 동해안으로 쐈다 뭐 단거리 중거리 막 쐈다 하면은 우린 바로 전투기 폭격에 뜨잖아. 그게 일반 기사로 나오는데 특히 2024년도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연합전력이 뜨는데 그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북한에서 보면은 상당한 위협이 되겠더라고요. 언제 갑자기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24년도 시간에 이스라엘 공군이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미국제 전투기가 이렇게 가서 정밀 유도 폭탄을 갖다 뿌리는데 이거 살아남을 것 같아? 그냥 건물 다 무너지고 그냥 초토화되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뭐 우크라이나 뭐 드론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히 저게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근거리 전투 뭐 중대급 전투 뭐 이런 대대 뭐 크게 봐서 대대급 이런 걸 자꾸 이제 뭐 유튜브 쪽에서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의 공습 능력이 우리도 똑같이 그만큼 갖고 있고 대수로 숫자를 더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한미 연합전력, 공군전력 그걸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전쟁이 이제 중반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양을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 뭐냐? 아주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어떤 전격전 같은 그 기갑 전력. 그게 우리나라 육군의 7기동군단. 그들의 임무는 육군의 7기동군단의 임무는 무조건 평양까지 올라가야 되는. 뭐 2003년, 4년도 얘기했던 나왔던 처음 얘기 나왔던 뭐 청천강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게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이제 적이 등장하는 거죠. 공습이 아니라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차가 막 흑표 전차가 앞에 눈앞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무서워하고 물론 이제 해군 전력도 뭐 탄도탄 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쪽 올라가서 뭐 저쪽 청진이나 저쪽에 동해안 쪽에 주요 이제 북한의 전략 시설은 이제 조용히 때리는 거고 해군의 임무는 이제 똑같이 하지만 공군처럼. 근데 눈에 보이게 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 거는 평상시에는 공군 전력, 그다음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육군의 기동군단의 훈련, 사격 훈련.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뭐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약해졌죠. 20년 사이에 급격히 약해졌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그게 돈인데, 다 돈과 조직력인데.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 소위 핵탄두 그런 이제 탄도탄 중심의 비대칭 무기에 중심 투자를 한 거고 20년 사이에 우리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올인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덤으로 수출까지 잘 되는 거예요. 알아주는 무기가 된 거야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군사 전력이 좀 장단점이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고.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을 보았을 때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쟁 초기에는 이제 희생이 많았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해당되는 지역에 전쟁을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해를 줄 수 있냐 연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포병 전력이 필요하다. 일단 상대방을 포로 다 제압을 하자. 초토화시킨 다음에 움직이게 하자. 소위 드론 부대까지 전방에 나와 있는 10km, 11km 이내에 있는 드론 부대 다 제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소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주포 아주 노후화된 건데 80년대 집중 배치한 그 곡산 자주포라고 170mm 그게 이제 뭐 주체포라고 또 개량용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곡산 자주포나 주체 자주포가 다 합해서 1000문 정도 있는데 현재 노화는 많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포는 쏠 수 있으니까 느리게라도 이거를 이제 철도에 땅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한참 멀지만은 철도로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러시아군한테 이제 그냥 주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바꾸려고 뭐 돈하고 현물 이런 걸로 그렇게 저도 이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자체를 러시아군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자주포가 아니고 복잡한. 그래서 한번 쏠려면은 막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 오히려 구닥다리 구형이기 때문에 그 북한군 자신이 자기들의 전투 지역 투입된 전투 지역에 화력 지원으로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포탄까지. 그래서 해당되는 북한군이 투입된 지역에서 화력을 이제 제공 자기들 스스로 하고
진격을 해라. 그런 면에서 이제 보완이 된 거죠. 먼저 처음에 투입됐을 때보다는 그 준비를 지금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조만간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적응을 이제 해가는 단계고, 이 사례가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신의 어떤 사례를 좀 잘 얘기를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베트남전 파병. 대한민국 국군도 연 단위로 5만 명이 이제 어떤 투입이 됐는데, 연 단위로 교체하면서 처음에 우리도 좀 희생이 있었죠. 초기에 1965년도 이럴 때 전투에 지형 지물에 적응이 못해서 소소한 희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포로도 생겼었고, 다 이제 그 뭐 비밀로 해서 뭐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후반부, 베트남전 후반부에는 우리가 베트남, 그 북베트남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었다. 파병대. 그러니까 적응을 한 거죠, 우리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트남에서 철수한 그 나라의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미국은 먼저 갔어요. 우리가 엄호를 해주면서 미국이 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군도 이게 또 계속 파병을 지들이 이제 돈 받고 하는 과정에 계속 놓여져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희생이 자기들이 어떤 전사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또 구사할 것 같고, 자기들이 화력봉황을 구닥다리 무기라도 구형 무기라도 또 가져가서 써먹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북한군 입장에서 뭐 그게 뭐 잘 됐다 좋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2025년에 북한과 미국은 방위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지금 상태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트럼프를 겪어봤으니까 뭐 전향적으로 그 옛날처럼 서로 간을 보듯이 미국도 그렇고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현재 그 상황 관리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좀 뭐 효율적으로 뭐 써먹고 싶은 어떤 대만 양안 사태 때문에 완전 철수라기보다는 좀 개편을 하고 싶은 이제 실무자, 새로운 국방장관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부대 단위나 규모가 좀 바뀔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남북한 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위치나 역할, 무기 형태, 그거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쯤 되면은 여름을 지나면서 좀 더 발전된 진보적인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전력 재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래 사용한 항공기인데 A-10 썬더볼트 공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한 뭐 40여 년이 돼요. 뭐 82년도에 뭐 들어왔는데, 그게 올해 연말 10월 달에 완전 없어져요. 40여 년 동안 이제 지키고 있던 게, 그 숫자가 뭐 24대. 이제 그러면서 개편이 이제 따를 것 같은 시작점은 주한미공군 오산의 A-10을 없애버리면서 뭐 새로운 전투기를 보낼지, 아니면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 그다음에 중국의 탄도탄 위협도 뭐 막강하니까 그거를 전문화시킬 그만큼 규모의 대탄도탄 미사일 부대, 그게 꼭 사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또 패트리어트 부대라도, 아니면은 또 신형 대탄도탄 무기들을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미사일 중심의 그런 부대로 이제 개편 가능성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러한 사례는 1958년도에 한반도에서 이미 그 오산기지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갑자기 주한미공군을 미사일 부대로 좀 개편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가 돌고 돌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하는 그런 정도. 근데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대칭 무기, 소위 그 탄도탄이나 수량미사일, 뭐 대구형 장거리 방사포, 이 부분을 표준화, 대량 생산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대량 생산, 집중해서 돈을 어디서 이렇게 러시아에서 받는 돈 가지고 그 부품을 산다든지 조립하는 걸 숫자에서 그 숫자를 뭐 어마무시하게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그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하던 예정대로, 우린 또 로드맵이 다 있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정권에 상관없이. 근데 미국은 또 신정권, 새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주한미군을 재편한다. 전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전투기 숫자가 뭐 지금 A-10C 공격기가 이제 빠진 만큼 그대로 채워질 것 같지는 않은, 그게 아마 미사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시끄러질 거예요. 중국이 또 이제 나서서 뭐 미사일 또 배치하네 안 되네 하면서 국내가 시끄러울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올해는 25년도는 이제 그런 오히려 이제 미사일 쪽으로 아마 경쟁이, 남북한이 소위 주한미군 포함해서, 우리도 뭐 탄도탄 많이 생산하지만은 그쪽에 뭐 경쟁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에스컬레이션 작용, 막 쌓여서 서로 막 올라가는 정점이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이런 걸 감축을 하자. 너무 많다. 나도 돈이 많이 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위협을 주지만 너도 위협이 돼서 이게 우발적으로 미사일 쏘고 하는, 그게 우발 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보다는 이거를 좀 서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려면은 트럼프 정권의 뭐 최소한 중반까지 가야만 뭐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1년
차기 때문에 1년 초, 완전 초잖아요. 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가을 때까지는 뭐 조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